네, 여러분, 오늘은요,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의 차이죠. 즉, 머리로 하는 거와 잠재의식으로 하는 거의 차이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머리를 많이 쓰고, 머리로 하죠. 머리로 배우고, 머리로 무엇을 하고, 예전에 우리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과목들도 사실은 교과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머리로 배워요. 시험을 보고. 근데 사실은요,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죠. 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오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 잠재의식으로 하는 거는 그게 진짜인데, 잠재의식 깊이 열린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내가 내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그게 실력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건축에 관한 책을 달달달달달 외운 사람과 건축일을 한 50년 했어.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자기 집을 지으라고 맡길 것 같아요? 머리로 아무리 외웠어도 내가 실제 해본 거와 이론의 차이가 있죠. 실제 몸과 마음으로 집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문제점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또는 실제 생각했던 거와 차이점도 모르고요. 그런데 집을 한 채 지어본 사람과 두 채 지어본 사람과 100채 지어본 사람과 50년간 건축 일을 한 사람은요, 이런저런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무한 반복합니다. 몸이, 경험 정보가. 그러면서 알아가요. 몸과 마음이 알아가요. 어떻게 하면 정말 튼튼하고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지을지. 실력자가 되는 거죠. 실력자가 되고 싶으면 몸과 마음이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거기서 배워야 돼요.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인생이란 학교를 오래 산 80 정도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여러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이. 아유, 사람 나이 80이면 귀신이요? 사람이 아니요? 이래요. 예전에는 제가 그게 무슨 소린가? 왜 귀신인가?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어서, 즉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할머니, 할아버지 사기도 당해보고 사기도 쳐보고 도둑질도 해보고 성실하게도 살았다, 술도 먹어봤다,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보지 않고도 알고 인생의 대가가 된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을 그래서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나 비위생적이라고 하고, 또 젊은 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알아? 학벌이 나보다 낮아. 뭐 이런 분들 많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나보다 더 많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산 분들은요, 지혜로워요. 머리로 공부한 거와 별개죠. 진짜 몸과 마음이 경험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그 경험 정보를 많이 축적해서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교훈을 얻은 사람은 그만큼 지혜로워져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저한테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무조건 해! 이런 쪽으로 많이 선택해요. 물론 뭐 도둑질을 할까요, 마약을 피울까요 하면 허락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했을 때 안 했을 때 위험 부담이 반반이면 하라고 해요. 왜? 하고 나면 내가 거기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얻거든요. 무언가를.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또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자신감을 얻든 일시적인 좌절감을 겪어도 얻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요리대학을 나온 사람과 한 50년간 요리를 한 사람과 누가 더 맛있게 하겠어요? 요리의 명장들 대가를 보세요. 유명한 요리대학 나온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요, 7살 때부터 일식집에서 심부름부터 시작하고 맞으면서 일했어요. 뭐 이런 분들. 중국집에서요, 배달부터 시작했어요. 10 몇 살 나이에.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진짜 안다는 건 몸과 마음으로 경험해서 체득해야 되는 거죠. 잠재의식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얼마나 머리로 아는 거를 안다고 생각하는지, 마음 공부도 머리로 해요. 경전을 읽으면서 아는 거 안다고 생각해. 세상 만물이 다 마음이다. 이렇게 머리로 알면 안다고 생각하죠. 아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내 마음을 느끼고 체득하고, 내 마음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만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타인의 마음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머리로 배운 거를 가지고 진짜 안다고 할 수 없죠. 이제까지 현대인들은요, 머리로 알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분야에서 뛰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변할 겁니다.
진짜 가치를 인정해주죠. 진짜 능력, 실력, 즉 잠재의식, 몸과 마음이 아는 것을 인정해주는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학벌보다는 능력을 보겠다. 그리고 어떤 스펙보다는 이 사람이 산 경험, 자기소개서가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정신으로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를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죠. 여러분, 잠재의식, 마음이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무리 외운들, 머리로 아무리 책을 읽은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면 성실 정직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 그게 안 되잖아요. 몸이. 그쵸? 머리로 안다는 건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걸 아는 거고, 잠재의식, 마음과 몸이 안다는 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거야. 정말로 근면 정직 성실해진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정말로 아는 거죠. 잠재의식으로 공부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수많은 폐해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머리로 알면 인정해주는 데서 와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의대 딱 졸업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의대 나온 분들은 머리로는 알지만 지식일 뿐이야. 죽은 알미죠. 산 알미 되려면 실습이란 걸 하죠. 인턴 레지던트 거치고 환자를 진료해요. 환자를 한 50년 진료했어요. 그러면 턱 들어오는 뒤태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 있구나. 몸과 마음이 아는 거죠. 잠재의식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으로 배우는 거는요.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그걸 자원성과에서는 관념의 저항이라고 하죠. 그걸 여러분 체육계에서 많이 쓰는 얘기예요. 슬럼프에 빠진다. 저항을 얘기해요. 마음에서 더 이상은 안 받아들이려고 해. 마음 깊이 들어가서 잠재의식이 열린 만큼 내가 능력을 쓰는데, 마음 에너지를 쓰는데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안 열려고 해요. 즉 자기 능력을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려고 하죠. 마음은 저항이에요. 이때 슬럼프를 겪어요. 아무리 해도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고 기술은 발전 안 하는 것 같고 저항이죠. 그리고 하기 싫고 이제까지 잘 재밌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하기 싫고,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라는 걸 하게 되고, 나는 더 이상 여기가 끝인가 봐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마음은 열리지 않고 거기서 멈추게 돼요. 능력이.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도 계속 그 마음의 저항을 뚫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저항이 뚫리게 되고 슬럼프를 극복했다 이러죠. 관념의 저항을 돌파하면 그만큼 더 잠재의식 깊이 뚫고 들어가서 내공이 생긴 능력이 나옵니다. 더 환자를 잘 진료하게 되고, 더 내가 높이 뛰기를 더 높게 뛰게 되고, 내가 요리를 더 아주 맛있게 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에 그만큼 더 깊이 들어가고 더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부와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 몸과 마음으로 하는 거를 먼저 익혀서 잠재의식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는 모든 공부들이 사실은 다 바뀌어야 돼요. 실습 위주가 돼야 되고요. 정말 즐겁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마음을 써서 하는 거, 몸을 써서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알고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딱 졸업하고 나서 어느 회사에 취직하든 아니면 자기가 딱 개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즉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실습 기간을 거쳐요. 저도 사실은 약대 나와서 약대 4년 졸업하면 바로 약을 짓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요. 지금은 사실은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지어요. 처방전 보고 지으니까. 옛날 약사는, 의약분업 되기 전 약사는요. 증상을 듣고 그리고 약을 조제할 권한이 있었어요. 제가 졸업했을 때는. 근데 약대를 딱 졸업했는데 약을 못 짓는 거야,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물었죠. 저 약을 못 짓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개업한 선배님한테 가서 배워 이렇게 얘기해요. 따로 실습 기간을 몇 년을 가져야 돼요. 가서 그분한테 배우고 투여하고 하면서 따로 배웠어요. 그러니 이게 내가 4년 동안 배운 건 뭔가 회의감이 올라오죠. 머리로만 공부했던 거예요. 그 머리의 지식이 몸과 마음으로 직접 활용이 되는 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 약을 잘 짓는다고 소문나신 약사님들 찾아가서 제가 배우곤 했는데, 대부분 연세 지긋하시고 오랫동안 약국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의 감이라고 하죠.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얼마큼 넣으면 돼요? 몇 그램이요? 선배님 이름. 감이 있잖아. 감이 이렇게 하면 저는 그게 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왜 할머니들 밥 잘 짓는 사람 보세요. 감이 있잖아. 감이 이러고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밥 못하는 세대들은 어떻게 하죠? 몇 리터, 쌀 몇 리터에 뭐 이렇게 물 몇 리터 이렇게 재잖아요. 근데 감이 있잖아. 조미료 조금 넣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달인이 되신 분들이에요. 머리에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몸과 마음 잠재의식으로 하니까 감이라는 게 그거죠. 내가 적당히 약간 조금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민족은 사실 그 표현 많이 써요. 근데 어떤 독일인 요리사가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막 뭐라고 하냐면 한국인 너무 이상했대 가르칠 때. 왜냐면 얼마큼 이렇게 넣는지 정확하게 계량 티스푼으로 독일에서는 다 해주는데 여기 왔더니 가르치는 분도 적당량, 약간, 조금, 적당히 감을 잡아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 근데 듣는 분들이 또 그걸 다 이해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더라는 거야. 그게 우리 민족만의 특유한 문화인데요. 그 특유한 문화는 마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요. 사실은 좀 짜게 먹어야 돼요. 몸이 염분이 필요해요. 신장에 짠맛이 들어가거든. 신장이 두려움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에고는요. 입이 어떻게 되냐면 간이 조금 짠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짜게 하게 돼 있어. 두려움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적당량이 필요한 거야. 두려움이 올라왔는데도 그냥 똑같이 1리터에 1g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래.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음식도 그쵸? 쓴맛이 필요하면 그 쓴맛을 좀 덜 민감하게 느끼게 미각이 변해요. 그러면서 쓴데도 별로 안 써. 이렇게 해서 쓴박이 남을 묻힐 때도 좀 달라지는 거지. 내 식욕이 땡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나물이나 뭐 국이나 이런 게 땡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자로 잰 듯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화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발달한 건데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 않다. 막 비난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그러는데 무식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지혜로운 민족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음 공부해서 이거 풀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 청산할 때. 적당히 풀잖아요. 2시간 딱 풀어. 그랬는데 여러분 외국대에 가서 2시간 채우는 분이 있습니까? 하다가 너무 딸리고 지치고 그러면 1시간에 끝낼 수 있고 이게 에너지가 붙어서 더 풀 때 되면 뭐 한 3시간까지 달릴 수도 있고 그쵸? 헤라님의 강의도 항상 적당히 하잖아요. 여러분의 관념 올라온 거 봐서 너무 힘들면 좀 중단했다가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머리형 분들이 그러죠. 관념 올리면서 정확하지 않다고. 몸이 분시 정확하지 않고 마음이 항상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잠재의식에 따라서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이 생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잠재의식으로 몸과 마음으로 배운 분들은요. 임기응변이 강해요. 어떤 상황에 실전에서 강하고요. 능력자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 이용해서도 할 줄도 알고 또 내가 직접 해서 안 되면 부탁도 했다가 하면서 내가 그 일을 처리할 지혜가 생기죠.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임기응변이나 융통성도 생기고 적응력도 뛰어나고 금방 실전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현대에서 머리 공부하시는 사회 구조에서 점점 지금 잠재의식으로 몸과 마음으로 실전으로 공부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외국의 많은 그 중고등학교들을 보면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점이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TV에도 보니까 핀란드 교육이 나왔는데 전부 몸으로 감각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별거 안 해요. 새소리 들으러 산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새소리 듣고 그 다음에 나뭇잎 만지고 정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터치하고 내가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 굉장히 소중한 작업이고 그게 중요한데 이제까지 많이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머리 공부가 아닌 몸과 마음인 잠재의식 차원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길 바라고 여러분도 어떤 걸 배울 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되기 원하시는 분 머리 공부해서 대학 가고 이거보다는 내가 직접 그 일을 해보세요. 체험해보고 체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슬럼프가 와도 저항이 와도 뚫을 자신이 있으면 그것은 내 길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러죠. 이거 해봤더니 헤라님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또 다른 길을 가요.
절대로 프로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조금 해서 즐기는 단계가 지나가면 힘든 단계가 와요. 하기 싫고 힘들고 그 힘든 걸 돌파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공이 쌓이지 않고 프로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버리는 그 마음이 바로 저항을 돌파하기 싫은 마음이에요. 머리로만 살고 싶고 마음의 저항을 뚫어서 깊은 마음,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내공 있는 삶을 살기 싫어하는 놈이죠. 여러분 몸과 마음을 많이 써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취미생활 너무 좋고요. 취미생활도 몸과 마음으로 하는 거 너무 좋고요. 요리 원하면 만약에 내 아이가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면 너 열심히 공부해서 요리대학 가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하는 거 가르치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재밌어하고 죽어도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내 원형 같아. 내 삶의 길은 이거 같아. 이렇게 알게 하고 그럴 때 이 아이가 몸과 마음으로 배우게 되고 어떤 저항도 돌파할 의지와 인내가 생깁니다.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알아가는 공부하시고 삶조차도 몸과 마음으로 배워가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들이고 삶에서 힘들다는 저항이 올라오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